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그냥 넘파이 말고 딥러닝을 위한 기초 넘파이를 해볼게요. 복잡한 딥러닝 프로그래밍에서도 자주 필요한 베이스 코드들이니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손에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겸 복습할게요. 일단 import numpy하고 벡터부터 만들어 볼까요? mp.zeroes를 쓰면 0으로 채워진 벡터를 만드는데요. 0이 5개 들어가 있는 벡터는 x는 mp0s 가로 열고 5 괄호 닫고 라고 쓰면 돼요. 5개 넣으라는 의미죠. 기본 데이터 타입은 float 64로 만들어집니다. d 타입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int 타입으로 만들고 싶으면 5 옆에 d 타입 따로 쓰고 int라고 지정해주면 됩니다. 만약 이미 만든 x 값의 타입을 바꾸고 싶으면 x.s 타입 쓰고 원하는 타입 지정해주면 저는 uint8로 할게요. 짜잔, 잘 바뀌었죠? 이건 1차원이기 때문에 쉐입을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개수 컴마로 나옵니다. 이번엔 벡터를 0 말고 특정 같은 숫자로 다 채워볼게요. mp.full을 쓰면 되는데요. mp.full하고 몇 개 자리를 어떤 숫자로 채울지 쓰는 겁니다. mp.full 5,5 하면 5개 자리 만들고 5로 채우라는 의미고요. mp.full 2,3 하면 2개 자리 만들고 3으로 채우라는 의미죠. 일정 간격의 숫자로 쉽게 벡터를 채울 수도 있어요. mp.arrange를 써서 1부터 10까지 간격 1로 만들어 볼까요? 아까 zeroes로 만들었을 때와 달리 이렇게 만들면 기본 타입이 int입니다. 당연히 양수 말고 음수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부터 10까지 간격 2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타입도 지정해 볼게요. int 말고 float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말고 특정 숫자 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몇 개를 뽑아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linspace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이렇게 mp.linspace하고 1에서 5까지 중 숫자 9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서 만들어 봐라 하면 소수점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딱 9개가 나오죠. 이미 만들어진 벡터에서 특정 부분의 숫자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인덱스를 직접 지정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10개 숫자로 벡터 x를 만들고 인덱스가 2에서 4인 곳의 값을 0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2에서 5로 지정해야겠죠? 파이썬에서 범위 지정할 때 마지막 숫자 부분은 빠지니까 2에서 5로 해야 5 빠지고 실제 2에서 4에 적용이 되죠. 그 부분에 0을 그냥 넣어줍니다. 확인해보면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벡터는 알겠고 매트릭스 볼게요. 기본 매트리스도 mp.zeroes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괄호를 2번 써주세요. 결과를 보면 매트릭스죠? 숫자를 직접 지정해서 만들어 볼까요? mp.array를 써서 만들 수 있는데요. 행과 열 모두 있어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네모 괄호를 2번 써서 만들면 되겠죠? 이제 쉐입을 확인해보면 벡터와 달리 행과 열이 다 있네요. 매트릭스에 있는 전체 값들의 평균값을 보고 싶으면 간단하게 x.min을 쓰면 됩니다. 만약 행의 평균, 열의 평균을 보고 싶으면 엑시스로 축을 지정해줘야 하는데요. 0으로 하면 첫 번째 축 기준, 세로로 각 숫자들을 묶어서 평균을 내고 1이면 두 번째 축 기준, 가로로 숫자들을 묶어 평균을 내죠. 파이썬은 원래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가로줄 각각의 값에서 가로줄 각 평균값을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값에서 평균값 빼는 거 원래 정교화할 때 많이 쓰는 계산이잖아요. 그냥 x에서 빼버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내용을 보면 x는 2,3 형태인데 평균값 결과는 벡터인 2,로 나왔으니 둘이 쉐입이 안 맞아서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럴 땐 평균값 계산할 때 원래 차원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넣어주면 됩니다. keep dimensions의 줄임말인 keep dims라고 쓰고 true를 해주세요. 결과를 보면 차원이 유지된 게 보이죠? 정확히 쉐입으로 확인해보면 2,로 끝난 게 아니라 2,1로 정확하게 지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빼볼까요? 결과가 잘 나왔죠? 이번엔 특정 기준에 맞춰 정렬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임의로 먼저 x를 만들고 이 중에서 각 행의 두 번째 값을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이 있는 행을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먼저 각 행의 두 번째 값을 뽑으려면 x하고 행은 다 가져오고 열에서 두 번째 값,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니까 1을 써서 두 번째 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각각 5와 2, 0을 잘 가져왔죠? 두 숫자를 비교해서 argsort로 어떤 게 더 큰지 인덱스 값을 가져올 거예요. argsort는 sort와 달리 간접 정렬을 하는 건데요. 간접 정렬이란 숫자 자체가 아닌 해당 숫자가 위치한 인덱스로 정렬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5가 2보다 크고 0이 제일 작으니까 순서가 2, 1, 0으로 나왔네요. x를 이 순서대로 정렬하고 싶으면 x하고 네모 괄호한 후 이 식을 그대로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이 있는 행이 앞으로 오도록 재정렬되었죠. np.diag 함수도 알아볼게요. diag는 diagonal의 약자인데요. 대각선이라는 뜻이죠. 아까 np.full 함수 다뤘잖아요. 만약 np.full 5,5라고 쓰면 5개의 5가 들어간 벡터가 만들어졌었는데 이걸 np.diag 함수에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대각선에 5가 들어간 5행 5열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np.full 하고 3개의 5가 들어간 벡터를 np.diag 안에 넣으면 이렇게 대각선에 5가 들어간 3행 3열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죠. np.full 자체로 매트릭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np.full하고 괄호 열고 행열 개수 지정해주고 그 안에 어떤 값으로 채울지 fill value로 지정해주면 되죠. 이건 3으로 채운 5행 5열 매트릭스고요. d타입을 써서 타입도 지정해줘도 됩니다. 이 전체 값을 np.diag 함수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np.diag는 위에서와 반대로 해당 매트릭스의 대각선 값만 가져옵니다. 즉, np.diag 안에 벡터를 넣으면 해당 값들을 대각선에 채우고 다른 부분에 0을 채워서 매트리스를 만들고 np.diag에 매트릭스를 넣으면 해당 매트릭스 대각선 값만 가져와 벡터로 만드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결과를 다시 np.diag에 넣으면 앞에서 말한 대로 벡터가 np.diag에 들어간 거니 다시 대각선에 해당 벡터 값들을 넣고 나머지 부분에 0을 채워서 반환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왜 np.diag를 두 번씩 쓰냐면 나중에 복잡한 코딩하다 보면 차원은 유지하면서 매트릭스에서 다른 곳 값 다 날리고 대각선 값만 가져오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메모리 문제나 계산 등등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요. 그럴 때 이걸 씁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매트릭스를 만드느라 코드가 더 복잡해 보이지만 원래 np.full 부분에 써야 하는 매트릭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들어가죠. 이번엔 체스판 같은 느낌의 체커보드 만들어 볼게요. 일단 0으로 채워진 7행 7열 매트릭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줄을 선택해서 부분 1로 채워볼게요. 1번 가로줄부터 1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인 거 아시죠? 아무튼 두 번씩 띄어서 선택을 하고 0번 세로줄부터 끝까지 중 또 두 번씩 띄어서 선택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 1을 넣어줍니다. 결과는 1번, 3번, 5번 가로줄과 그 줄 안에서 0번, 2번, 4번, 6번에 1이 들어간 거 보이죠? 아직 짝수줄은 전부 0이라서 체커보드가 완성이 안 됐어요. 짝수줄도 선택해 볼게요. 0번부터 끝까지 중 두 번씩 띄고 그 줄 안에서는 아까 홀수줄과 서로 어긋나게 들어가야 하니까 1번부터 끝까지 해서 두 번씩 띄어 1을 넣어줍니다. 짜잔! 체커보드 완성! Ravel이란 개념도 알아볼게요. Ravel something out 이라고 하면 꼬인 걸 풀다라는 의미거든요. 파이썬에서도 Ravel 함수는 차원을 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np.array로 1, 2, 3, 4, 5, 6을 넣어 x로 지정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shape도 보면 2,3이죠. 그런데 x.ravel 하면 이걸 다 풀어줍니다. 결과를 보면 전부 하나의 네모 괄호 안으로 들어왔죠? shape도 확인해보면 6컴마로 바뀌었어요. 원래 기본이 이렇게 가로 우선이라 순서가 1, 2, 3, 4, 5, 6으로 나온 건데요. 사실상 레이블 괄호 안에 order는 C가 생략된 거예요. 만약 세로 우선으로 풀고 싶으면 안에 order하고 F라고 씁니다. 그럼 1, 4, 2, 5, 3, 6이 된 걸 볼 수 있죠. 행을 더 늘려도 마찬가지예요. 7, 8, 9를 추가하고 레이블 결과를 보면 또 모두 다 풀어졌죠? numpy의 random choice 함수도 볼게요. np.random.choice라고 쓰고 10, 5, replace는 first라고 써주세요. 의미를 하나씩 볼게요. 10이니까 0부터 9까지 10개 숫자 중 5개를 뽑는데 replace는 first니까 중복 없이 5개 뽑으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중복 없이 뽑아야 하는데 뽑아야 하는 숫자가 전체 숫자보다 크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10개의 숫자 중 중복 없이 11개를 뽑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반면 replace를 true로 지정하면 중복 허용하고 10개 숫자 중 11번 뽑는 거니까 에러 없이 잘 추출이 됩니다. 각 숫자마다 뽑힐 확률을 정해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np.random.choice하고 5,3 하면 일단 0부터 4까지의 숫자 중 3개를 뽑으라는 의미죠. 그리고 replace first에서 또 중복 없이 뽑을 거고요. p를 이용해서 각 5가지 숫자가 뽑힐 확률을 정해볼게요. 0이 뽑힐 확률은 70%,
1은 20%, 2는 0%, 3은 10%, 4는 0%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안에 총값은 1이 되어야 하고요. 100%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뽑아보면 0%였던 2와 4는 안 뽑히고 나머지 3개가 뽑혔네요. 그럼 딥러닝을 위한 기초 넘파이 끝!